오늘은 해치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치가 이 해치부터는 구급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해치부터 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해치,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치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저기까지 가면 CAD 명령어가 끝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부지런히 도면 그리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도면을 그릴지를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 뭐 하나 더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M라인, P라인, P라인하고 M라인. 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명령어가 한 이 정도 남아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해치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해치. 이 해치는 일정한 영역의 단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단면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그 광고 선전하는 것 중에 침대 매트리스를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그 내부 보여주는 선전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죠? 침대 매트리스를 전기톱으로 이렇게 막 자르죠. 그러면 이제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잘린 면이 보이죠. 그리고 그 매트리스 안쪽이 보이겠죠. 그게 단면입니다. 끊을 단자에 얼굴면자, 자른 면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뭐가 보이나요? 천정에 막혀서 여기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에서 1.5m 바로 여기 이 정도 지점을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확 날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럼 여기 바닥이 보이겠죠. 근데 벽은 어떻게 되나요? 벽을 끊었잖아요. 잘랐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단면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벽에 이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해치는 바로 단면을 표시하는 혹은 패턴이라고 하죠. 무늬, 패턴을 기입할 때 혹은 재질 기입, 재질 표시할 때 재질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해치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필요합니다. 자, 라인.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해치 명령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해치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해치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위에 리본이 싹 바뀌어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가요. 왼쪽에 있는 여기 두 개가 바운다리, 즉 경계 선택하기입니다. 픽 엣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터널 픽 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해치의 픽 포인트는 인터널 포인트, 즉 경계 내부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셀렉트는 경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해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픽 포인트하고 셀렉트하고. 자, 한번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해치. 자, 픽 포인트를 클릭했고 혹은 셀렉트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되나요? 바깥으로 벗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리무브라는 명령어로 경계를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무브는 경계 빼기.
픽포인트 혹은 셀렉트는 경계 선택하기, 리무브는 경계 해제하기. 자, 이때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패턴들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패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경계를 선택하고 패턴까지 한번 바꿔보시죠. 자, 해치. 인터널 포인터로 이렇게 내부점을 클릭해도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오픈시켜 놨습니다. 여기 오픈되어 있죠. 닫힌 도형이 아니고,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곡선이라고 부르죠. 계곡선, 폐곡선. 네. 이럴 때는 못 찾습니다. 해치,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A closed boundary cannot determinated. 지금 이런 부분들의 끝단에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 다 열려있다는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닫고 다시 한번 해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해치가 안 들어가면 두 개 중에 경계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해치가 안 되겠죠? 자, 경계를 이렇게 오픈시키고 한번 해치를 해보시죠. 자, 해치. 셀렉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해치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거미줄 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래서 선택하는 거는 어떤 것만? 이렇게 끝선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셀렉트해서 해보고 그냥 선택해서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치를 할 때는 폐쇄된 도형에만 그리고 인터널 포인트를 클릭해서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해치, 픽포인트로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네요. 그 중에 솔리드. 솔리드는 내부가 꽉 채워진이란 뜻입니다. 이거 레이어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겠습니다.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얘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솔리드 바로 아래쪽에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쭉 내려가면 여기 그라데이션이요. 라이너 그라데이션, 실린더 그라데이션, 스피어 그라데이션, 힘 스피어 그라데이션. 라이너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선형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내가 지정한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슬며시 이렇게 싹 바뀌는 현상. 이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라고 했네요. 제가 그 얘기했죠. 파란색과 제일 잘 어울리는 건 그 좌우에 있는 색이라 그랬죠. 어떤가요? 잘 어울리는 거 맞나요? 네. 실린더 그라데이션, 인버스 실린더. 그 다음 구슬 모양, 반구슬 모양. 그 다음에 인버스, 반대로죠. 자,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효과를 한번 줘보시죠. 해치. 이번엔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쭉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저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유저 패턴은 바로 이 부분. 여기 스케일 부분. 바로 여기 스케일. 여기서 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m 그러면 선이 100mm 간격으로 만들어졌네요. 50 그러면 50mm 간격으로 바뀝니다. 120 그러면 120mm 간격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크기입니다. 축척이에요. 그러니까 1, 이거 너무 작네요. 10 이런 식으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쓰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는 바로 여기에 실제 사이즈를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
이때 속성 창을 열면 여기 더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두 개 동시에 체크되는 거 보이시죠? 자, 200. 그러면 타일 무늬로 만들고자 할 때 이와 같이 더블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도 한번 해보시죠. 한 선이요? 이거 크기가 안 맞으면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크기 있죠? 네,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그래요. 줄여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해치, 그 다음에 클릭했습니다. 이 스케일 값이 너무 크면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이 너무 크면 안 보여요. 반대로 스케일 값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들 다 똑같아요. 스케일 값이 작으면 안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를 찾아서 쓰셔야 돼요. 항상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이 나오네요. 자, 더블 빼고, 자, 앵글은 각도입니다. 그 바로 위에 있죠. 여기 얘가 축척 스케일이면 그 위에 앵글이 나옵니다. 45도.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자, 클릭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여기 안시 31번은 어떤가요? 기본값이 0도일 때 기본값이 이렇게 45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런 수직선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값 자체가 4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자, 클릭을 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여기 AR, BR, ST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게 AR, BR, STD. 얘가 벽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을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바로 이 부분. Set Origi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점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답니다. 클릭하시고 클릭. 원점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넛을 하나 그렸습니다. 0, 10. 여기 도넛 찍혀 있죠? 자, 해치, Set Origin. 그리고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원점의 위치가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원점의 위치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자,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해치 선택하고 Set Origin. 그러면 이와 같이 원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안에다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치. 그리고 클릭하니까 어때요? 원 안쪽은 해치가 안 들어갔죠? 네. 여기가 경계고 여기가 경계입니다. 바로 여기만 해치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보시면 Associative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연관, 해치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해치와 경계가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움직이면 해치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재계산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재계산 시킬 수 있습니다. 해치가 재계산될 때 연관 해치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해치가 재계산됩니다.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을 때와 이렇게 완전 바깥으로 나갔을 때조차 경계를 인식을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해치를 할 때 이 Associative를 껐습니다. 자, 이동하기. 어떤가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연관 해치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해치. 연관 배치. 연관 해치죠. 그러면, 자, 이동하기. 경로를, 아니, 경계를 기억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이때 우리 그립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립을 이용하면 수정을 해줄 수 있지만 Associative, 즉 연관 해치처럼은 안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여기 Separate 해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Separate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치를 분리하다. 지금 보시면 해치가 이쪽과 이쪽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Separate 해치 해버리면 경계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해치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해치가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제일 바깥쪽만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제일 바깥쪽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눌러보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노멀 아이슬란드. 지금 보시는 게 노멀입니다. 노멀. 해치가 경계를 기준으로 해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치가 한 칸 건너 하나씩 해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노멀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바깥쪽에만 인식을 합니다. 안쪽에 있는 경계까지는 다 찾지만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경계만 인식하는 걸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하고, 이그노어 경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경계 무시. 그 다음에 노 아이슬란드, 아니 아이슬란드 없습니다. 경계 없어요. 내부 경계 없어요. 거의 노 아이슬란드나 아이슬란드 디텍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노 아이슬란드나 이그노어 아이슬란드나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결국은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조금만 어렵게 해봅시다. 자, 마우스로 마우스의 오른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바탕화면에다 놓고 마우스를 오른 버튼을 딱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이 옵션은 오토캐드 설정창입니다. 오토캐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칼라 테마 있죠. 칼라 테마. 다크를 놓게 되면 이 위에 부분, 자, 어플릿. 이 위에가 어둡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저는 라이트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폰트가 있네요. 눌러보면 글자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적당한 글자체를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굴림체 14, 그러면 글씨가 조금 더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여기 커맨드 라인에 글씨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파일이요. 파일에 제일 첫 번째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로가 지워지면 안 됩니다. 경로가 지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복사할 겁니다. 이 경로를 복사를 할 겁니다. 절대로 지워지면 안 돼요. 자, 맨 위 첫 번째를 선택하고 F2키 수정하기요.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하기가 돼요. 이렇게 블럭 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복사하기가 됩니다. 복사. 네, 나머지는 됐어요. 여기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요. 파일 탐색기를 띄워봅니다. 파일 탐색기를 띄우는 방법은 윈도우 키에 알파벳 E 키를 동시에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에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그 중에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내용을 지웁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자, 이 중에 우리가 봐야 될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PAT로 끝나는 확장자가 파일의 확장자가 PAT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LIN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PGP로 끝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cad.lin이 있고 acad.iso.lin이 있습니다. acad.pat가 있고 그 다음에 acad.iso.pat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acad.pat가 있고 acad.iso.pat가 있고 acad.lin이 있고 acad.iso.lin이 있고 그 다음에 acad.pgp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바로 이쪽 acad iso.lin acad iso.pat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ISO가 붙어 있으면 뭐다? 밀리미터다. ISO가 없으면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날 수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건 ISO 도면이기 때문에 ISO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PAT 파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acad iso.pat입니다. 나 못 찾겠는데요. 확장자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기 탭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파일 확장명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꺼져 있으면 이렇게 확장자가 감춰져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시면 확장면을 체크하시면 나와요. 네, 요거 더블 클릭. 이 중에 누구를 보느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 솔리드 필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다 쓸 테니까 한번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써보세요. 플루어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해 보시죠. 이거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쉼표, 여기 쉼표, 여기 쉼표, 여기 쉼표, 얘네들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거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자, 보시죠. 렉탱글 3000, 3000 골뱅이 3000, 3000 해치 그리고 나면 여기 플로어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강화마루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acad iso.lim 파일입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죠. 역시 메모장으로 오픈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보더부터 나옵니다.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어떤가요? 잘 되나요? 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들은 또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치를 했었잖아요. 이건 해치예요. 자, 별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해치의 시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표 쓰고 해치의 이름, 그 다음에 해치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해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방향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시작 좌표입니다. 0,0에서. 자, 0,0에서 이렇게 0도 방향으로 한번 그렸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이렇게 계속 수평선을 그려야 되겠죠. 바로 요 간격, 요 좌표가 0,100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9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0,0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900에 450에서 900에 450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그리지 말랍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선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별표에서 쓰고 해치의 이름, 해치의 주석, 해치의 선 모양의 형태. A자가 표현하다. 25mm 그리세요. 마이너스 2mm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mm 그리지 마세요. 2mm 그리고 2mm 그리지 마세요. 25mm 그 다음 2mm 건너뛰고 2mm 그리고 2mm 건너뛰고 25mm.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패턴의 모양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ACAD PGP 파일입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PGP 파일입니다. PGP 파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프로그램 PG 파라미터 PGP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요. 여기 3A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나요? 자, 보시면 이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A가 에어리아.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아크가 없네. 브레이크 BR. 서클 C. 자, 제가 알려드렸던 단축키 여기 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카피 CO 이렇게요. 자, 라인을 한번 찾아보죠. 라인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실행해 LL 네, 명령어가 없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죠. LL 콤마 쓰고 다시 별표 찍고 라인 저장하고 그 다음 CAD를 껐다 다시 킵니다. PGP 파일은 오토캐드가 실행될 때 딱 한 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PGP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오토캐드를 껐다 켜야 됩니다. 라인 파일이나 패턴 파일은 중간중간에 읽어드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PGP 파일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자, LL 두 번 쓰고 엔터. 라인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봅니다. X라인 0도, 90도, 45도. 그 다음 트림. 지금 보면 SR7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슬이란 뜻입니다. 어느 쪽에서 보든지 간에 이렇게 원의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옵셋 70. 이렇게 원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건 반구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옵셋 70.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필렛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네, 원을 그려야 되겠네요.
서클 반지름 70, 다시 한번, 또 한번, 자, 트림, 이레이즈, 자, 원래는 이렇게 생긴 도형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관통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옵셋 25mm, 높이는 4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자, 트림.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또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이거죠. 얘는 위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위에서 본 모습인데, 앞에서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서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라인으로, 여기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보이는 거고, 거꾸로 위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서클을 그리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라인을 마저 연결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평면과 정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탑뷰에서 보면 요만큼을 거두어낸 겁니다. 이렇게요. 자, 옵셋 36mm, 요만큼이요. 다시 10mm, 이렇게 거두어낸 겁니다. 이 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선 정리하시면 돼요. 탑뷰에서 선 정리를 하면 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만큼 선이 잘리겠죠. 그래서 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의 높이가 여기입니다. 이 중심선이 맞닿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하나 바로 지금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요. 트림으로 잘라서 네,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낸 겁니다. 옵셋 54mm, 다시 옵셋
20mm 이렇게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라진 거고 정면은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자, 평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면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때 이 두 개의 부분이 다 사라지고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체크해 보죠. 자, 라인.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기까지예요. 다시 라인. 여기까지입니다. 서클. 다시 한번 서클. 자, 그래서 트림으로 자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게 되는데, 그 선이 뭐냐면 여기 선입니다. 여기 선이에요. 이거를 선을 연장시켜서 이렇게 끝선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이네요. 서클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거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인, 얘가 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구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크기를 파악하세요. 전체 크기, 여기 130이죠. 다시 말하면 여긴 130, 그 다음에 여기 180, 그 다음 80, 이렇게 전체 크기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가로, 이렇게 가로가 180이죠? 옵셋 180, 그 다음 높이가 80, 트림. 적당히 선을 띄우고, 자, 옵셋 130. 필렛. 트림으로 자르면 기본 크기가 완성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해보시죠. 챔퍼 명령어 쓰셔도 되고, 자, 여기 정면이잖아요. 이쪽으로 80, 60이잖아요. 옵셋 80, 옵셋 60.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고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챔퍼 디스턴스 첫 번째는 80, 엔터 두 번째 60. 첫 번째 80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80, 여기가 60. 80, 60. 한 번에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 위에 챔퍼 디스턴스 40, 45 엔터, 15 엔터. 45 클릭, 15 클릭. 자, 다시 한번요. 챔퍼 디스턴스 26 엔터, 47 엔터. 26 엔터, 47 엔터. 그러면 챔퍼링 해야 되는 거 금방금방 챔퍼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해서 해도 되고, 저처럼 챔퍼해서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엔 바로 이 부분. 여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 자, 옵셋 27mm. 다시 옵셋 58mm.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에서 각도가 118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자, 마이너스 110, 아니, 카피 먼저. 카피 마이너스 118도.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자, 다음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 부분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면도와 정면도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평면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인. 여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겠군요. 이렇게 가네요. 자, 필렛.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여기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부분의 위치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자, 라인.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이 부분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의 위치가 18에 40, 다시 말하면 5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와 같이 58인 거죠. 필렛, 그 다음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다시 이 부분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단 말이죠. 이 선을 여기 여기 꼭지점 있죠. 이걸 수평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의 위치가 바로 여기고 이렇게 꺾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선으로 이렇게 바뀌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 여기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와야 돼요. 그럼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잖아요.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다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을 정리하면 네,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 높이가 여기란 얘기예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단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풀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요, 원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요. 자, 옵셋 60mm, 옵셋 5mm. 네,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인데 이 뒤에 부분의 높이가 달라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높이가 달라요. 옵셋 35mm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은 낮고 위에 부분은 높은 이런 형태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위쪽에서 보면 자,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걸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이잖아요. 사선으로 잘랐잖아요. 여기가 타원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타원의 끝점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 중심점 여기 있고요.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선과 만나는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그러니까 필렛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사선하고 얘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다 찾았으면 이제 선 정리해 주고, 엘립스. 자, 중심선, 중심점은 여기고, 다른 하나는 여기, 이거 높이 안 나왔네요. 자, 끝점이 여기 있네요. 여기네요, 끝점이. 엘립스, 센터, 중심점 여기, 끝점과 끝점. 자, 보이시나요? 여기 딱 맞아 떨어진 거.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이 부분은 이 뒤에 조금 더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요, 선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네요, 여기. 그래서 끌고 가보면, 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얘는 뒤쪽이니까 이렇게 은선으로 보이겠고요. 이런 모습이죠. 자, 트림으로 자르면,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뭐 적당히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중심선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적당히 원을 그려서, 네, 이렇게 트림 처리하시면, 네, 트림, 랭슨 델타 20 아닌가? 1대2군요. 네, 랭슨 델타 10mm. 자,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기본 도형이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옵셋 15mm 이렇게 좌우로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옵셋 11mm, 여기서 11mm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고 선 정리.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자, 요 부분이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 거고,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면, 자, 여긴 올라갔고,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정리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평면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옵셋 18, 네, 이 부분 요만큼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이만큼 옵셋 105, 이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표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30mm에 75mm 옵셋 30, 옵셋 75. 네, 중간에 여기 선이 겹쳐요. 네, 선이 이런 모습으로
네.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네요. 이 부분입니다. 얘가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근데 이 높이가 얼마냐? 40mm랍니다. 옵셋 40mm.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머진 다 은선인데 여기가 실선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은선 처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실선으로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은선이겠죠. 이렇게. 이때 높이가 얼마냐고요? 여기 40이요. 여기입니다.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자, 이런 모습이 되는데, 네, 이 부분 라인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실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교차된 부분 있죠. 은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끌려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부분이 끌려 올라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네,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요만큼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필렛, 다시 한번 필렛, 이렇게요. 이 안쪽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자, 중복선은 필요 없으니까 중복선은 빼도록 하죠. 이렇게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이 부분이 구멍이 난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